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세계 3대 투자자,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 헤지 펀드계의 대부 조지 소로스, 그리고 상품 시장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를 타임즈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인디애나 존스, 짐 로저스입니다. 그는 1980년 37살의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은퇴 이후에 전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 건데요. 이후에 2차례 더 세계 일주를 떠났고 여러 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 투자 상황들을 곳곳이 직접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몇몇 지역에서 꽤 오래 머물게 되면서 세계 각국의 저평가된 주식, 외환, 원자재 등에 투자했었던 독특한 투자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수익률도 전설적이죠. 그가 조지 소로스와 함께 만들었던 퀀텀 펀드가 4,200%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보였었습니다. 그는 많은 투자 경험을 남겼었는데 최근에는 한국, 우리나라, 특히 북한에 대한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지난해 연말에는 금강산에 온천과 골프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아난티의 사회이사로 선임이 되면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난티는 금강산에 2008년 골프 리조트를 세웠는데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지난해 이만규 아난티 대표는 다시 한번 북한에 들어가게 된다면 빌 게이츠도 방문하고 싶어 할 만한 그러한 리조트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난티의 주가는 짐 로저스의 사회이사 선임 보시다시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주주 총회 소집 결의였는데요. 짐 로저스의 사회이사 선임 이후에 굉장히 강력하고 또 급격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짐 로저스의 효과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 생명력이 어디까지인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었는데요. 로저스는 2015년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에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앵커인 저마저도 굉장히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그러한 발언이었고요. 올인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는 지금 북한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김정은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만약 1980년대 중국의 마오쩌둥이 집권을 했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로저스는 월가에서 가장 처음 중국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투자한 투자가로 유명합니다. 그는 마오쩌둥의 사망 이후에 덩샤오핑이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었고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크게 바꾸는 그러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지금의 북한은 1982년의 중국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앞서 2013년 짐 로저스가 싱가포르 한 박람회에서 이것을 샀습니다. 북한에서 발행하는 금주화 31.3g 약 13개가량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북한의 금화는 우표와 함께 유일하게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북한 정권의 붕괴 혹은 북한의 개방에 대한 베팅이었다라고 코멘트를 했었는데요. 그는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투자자입니다. 그런 그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다음 달쯤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직접 받게 되면서 방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미 미국 정부의 방북 허가도 떨어졌고 그의 부인과 함께 방북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북한의 경제 개방, 또 한반도의 이 관광 산업, DMZ를 중심으로 전쟁, 평화, 생태가 공존하는 이러한 평화를 컨셉으로 하는 한반도의 관광 산업의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세 가지 요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북 투자론을 주창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인 그 짐 로저스가 과연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것이 만일 현실화가 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큰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 같은데요. 만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직접 정말 짐 로저스를 초청했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해외 투자 자본의 유치 또 경제
개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담판을 통해서 핵사찰을 시행하고 비핵화의 수순을 밟으면서 경제 제재 완화라는 선물을 안아들 수 있게 될 것인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관련해서 관광주의 움직임 가운데서 혹시 제2의 제3의 아난티라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함께 보시죠. 우리가 설 연휴를 보내는 동안 2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코멘트를 직접 남겼습니다. 그가 만약에 서프라이즈를 주지 않더라도 그는 뭔가 서프라이즈한 것을 받아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은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great, 위대한 경제적 파워하우스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과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 일단 기대 심리를 고조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인데요. 어떻게 추이가 이어질까요? 우리는 이 파트를 짧게 즐기게 될까요? 아니면 뭔가 강력한 메가 트렌드로 형성될 수 있을까요? 앞서서 정부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2월 7일에 변경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13조 2천억 원을 전체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3조 원가량을 관광 활성화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도 앞서서 지난해 12월에 DMZ 글로벌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러브포 DMZ를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관광 산업으로 이어가면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평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인데요. 이 캠페인의 부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DMZ, 이런 경이로운 곳으로의 여행 꿈꿔보셨나요? 자, JTBC 스포트라이트는 1월 초에 단독 영상을 공개하면서 북한 백두대간 지금 개마에서 금강까지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했는데 여기에서 중국인들이 북한을 오가면서 관광하고 있는 모습, 또 북한 내부에서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 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백두대간이라는 것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한반도에서 가장 크고 긴 산줄기를 이야기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최초로 이 남과 북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등정한 남자, 뉴질랜드 총리 경호원 출신의 로저 셰퍼드 씨입니다. 그가 최근에 지난해 8월에 북한의 허가 아래, 정부의 허가 아래 개마고원과 백두산을 트레킹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 소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곳엔 사람도 없고 도로도 없고 마을도 없었다. 정말 좋고 환상적이었다. 그렇습니다. 북한 관광의 매력은 굉장히 값싼 물가와 함께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청정한 자연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었던 규제 샌드박스 1호 수혜주 찾기에 오늘 증권가는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주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서 EM코리아, JNK 히터, 에코바이오, 효성, 그리고 유전체 분석, 개인이 의뢰했을 때 할 수 있다. 마크로젠, DNA 링크, 파나진, 테라젠 이텍스, 그리고 디지털 버스 광고 실증 특례, 플랜티넷, 지스마트 글로벌, 라스미디어, 그리고 또 앱 기반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 허가, 대창스틸, 캠시스, 세미, 시스코, 누리텔레콤 등을 관련주로 꼽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 좀 예상되는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증권가에서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오 쪽입니다. 2월에 법안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첨단 재생 의료법을 얘기하면서 이종장기 이식 기술을 갖고 있는 엠젠 플러스와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강스템 바이오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 또 국내 산업 내 규제 완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짧은 플레이가 될 것인지 긴 플레이가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